안녕하세요, 일레입니다. 오늘은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에 있는 동고 이준경 선생의 묘소에 왔습니다. 본관은 광주입니다. 선생은 청렴하고 강직한 정치가였습니다. 선생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부인이 마련한 집에서 평생을 살면서 집에 석가래 하나 늘리지 않을 정도로 청백리였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 분입니다. 그런 선생의 초년기는 불우했습니다. 연산군의 생모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직접 가지고 간 사람이 선생의 조부가 되는 이세자 선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의 나이 6살 되는 해에 조부와 부친 사형제가 갑자사화에 연루돼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선생 또한 연좌되어 충청북도 괴산에 유배당했다가 중종관정 이후에 풀려나 외가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산과부가 된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달랐고 선생이 26세 되는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를 부친과 합장하고 3년 심요살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문무를 겸비한 선생은 원리 원칙에 충실한 나머지 쓴소리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선생의 행적이 후대에 이르러 명재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선생의 묘소입니다. 인기우순으로 달려온 생기가 선생의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하였고 적확하게 점열이 이루어진 명당입니다. 여기는 320도로 빠져나가 좌양은 손좌 건양입니다. 오늘 답사에 와보니 하얀 눈이 내리고 있어서 삭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해서 지금부터는 선생의 묘소를 배경으로 삭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는 동서남북을 지키는 하늘의 사신입니다. 사신의 오행의 방위와 색을 더해서 뱀과 거북의 합체로 표현되는 현무는 북방 검정색, 봉황으로 표현되는 주작은 남방 붉은색, 용으로 표현되는 청룡은 동방 청색, 호랑이로 표현되는 백호는 서방 백색입니다. 이러한 사신 사상이 풍수에 접목되면서 현무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능선을 청룡이라 하고 서쪽에 있는 능선을 백호라고 합니다. 요소를 중심으로 청룡과 백호가 조화롭게 감싸고 있으면 용호교유라고 하여 제록이 쉽게 발복하고 부기가 유구하여서 아주 길하다고 합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용호교유입니다. 청룡과 백호가 겹겹이 잘 감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고서에 이르길 용호상교 포과궁 자재이발 영풍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청룡과 백호가 서로 감싸면 재물이 발복하고 풍요로움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룡과 백호가 서로 으르릉거리며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용호상투, 용호상쟁, 용호상사라고 하는데 생김새만 다를 뿐 청룡과 백호가 서로 싸우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중에 용호상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청룡과 백호 끝자락이 높이 쳐들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국세는 형제가 불화한다고 기록되었는데 그 이유는 청룡은 장남, 백호는 차남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풍수고서에 청룡과 백호라는 두 개의 산자락이 마주보고 싸우면 흉하다고 했는데 왜 흉한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 형세만 보고 산자락이 마주보고 싸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흉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봐서 청룡과 백호가 싸우는지 아니면 서로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서 눈에 보이는 청룡과 백호를 우뚝 서 있는 산으로만 봐서는 용호상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룡과 백호에 작용하는 기운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청룡과 백호는 능선이라고 하는 물체이면서 약동하는 에너지, 즉 기운덩어리입니다. 그것도 방향성 있는 기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룡자락은 우선하려는 경향이 있고 백호자락은 좌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용호상투는 청룡과 백호 기운의 충돌입니다. 기운의 충돌이 살기를 만들어내고 그 살기는 묘소에 작용하여 흉사를 발생시킵니다. 이것이 용호상투의 기적작용이며 흉이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멀쩡한 사격에서도 이러한 기운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묘소를 중심으로 삭격이 둘러쳐 있고 텅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때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운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중요한 것은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회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기운을 인기로 명명했습니다. 잠깐 풍수에서 작용하는 기운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면 삭격에서 전해지는 천기와 땅에서 올라오는 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형성된 인기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공간에 형성된 인기의 방향은 산맥이 달려온 방향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산맥이 배꼽 방향에서 달려왔다면 공간에 형성된 기운은 시계 방향인 인기우선입니다. 그 국세에서 인기우선은 공간을 지배하는 주인으로 고유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삭격인데도 인기우선하는 기운을 좌선하는 기운이 공격하여 기적 차원의 용우상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기상충이라고 합니다. 순수기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인기상충의 폐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이러한 인기상충이 발생하면 가정의 불화와 형제간의 반목, 특히 갑작스러운 흉사가 발생하는데 이때 해당하는 방위의 생년띠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해서 저는 이러한 인기상충을 흉살 중에 가장 무서운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제 아무리 삭격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적확하게 점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삭격의 기운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세의 기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관상에서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기질을 판단하던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